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2부 문화비평 시간에는 인간의 본성이 미디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십계명의 교리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우상이 그저 돈이나 황금만을 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금융자본주의를 새로운 우상이라고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교리로 알고 있는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특별히 하지 말라고 금지했던 내용들은 어찌 보면 그 내용이 인간의 속성 또는 본성과 깊이 연결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2부 문화비평 이번 시간에는 십계명의 9번째 계명과도 관련이 있죠. 육체의 욕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웹매거진 아이즈의 위근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재물과 관련된 탐욕 문제였는데요. 9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육체와 관련된 욕망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우선 진짜 성서로 한번 들어가 봤죠. 성경으로. 네.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런 부분, 이 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해할 때, 즉각적으로 이해할 때 그 말하자면 그 혼인한 사람이나 가정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거나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 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겠고, 또한 뭐 이렇게 이미 혼인한 하거나 가정을 가진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십계명에서 그 9번째 계명이지 않아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네. 다윗도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밧세바도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이 그 밧세바를 이렇게 취하게 되죠. 네.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뭐 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요셉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가지고 노예로 일할 때 그 주인집 그 주인집 마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이렇게 사모하죠.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요셉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그 수산나라고 하는 그 유부녀가 나옵니다. 네. 아주 착한 유부녀인데 이 유부녀에 대해서 사모하는 또 노인들, 그 원로들 2명이 나와서 그런 일들이 잘 안 되니까 그 수산나가 그런 것을 거부하니까 위험에 빠뜨리죠. 네. 말하자면 다른 남자하고 말하자면 관계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차원에서 모함을 하고 아까 제가 좀 빠뜨렸는데 아까 그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가 분명히 이 남자를 갖다가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남자가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 물론 죽지는 않았죠. 보디발의 어떤 선처로 인해 가지고 감옥으로 갔지만 결국은 이 구약 성서에서 다루는 이 혼의 정사, 네. 뭐 정사까지는 간 건 아니겠지만 뭐 다른 어떤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한다든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결말은 항상 탐욕인 것 같아요. 네. 탐욕으로 끝나게 되는데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긍휼의 시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간음하다가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왜 여자만 끌려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대상이 있었을 텐데 남자는 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너희들 중에서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 어떤 그런 죄의 결과가 아니라 네. 무엇이 이 사람을 여기에 오게끔 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끔 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선으로 바뀌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의 영화를 한번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네. 그 마틴 기어의 귀향, 이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은 그 나이가 어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12살, 13살 뭐 그 정도쯤 되었던 것 같아요.
미리 결혼을 했지만 이들이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요. 네. 남자인 그 마틴은 그 버트랑이라고 하는 게 부인인데 그 부인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부인은 또 노력은 하지만 이 남자는 별로 이 부인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그 마을에서 말썽을 피우고 네. 아버지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어느 날 아이는 하나 낳게 되죠. 그 와중에서도 아이를 낳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남편이요. 남편이? 예. 그 마틴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가출을 하고 나중에 한 8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 되돌아온 남편이 좀 이상해요. 남편 같지가 않는데 남편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알고 친척들을 다 알고 그리고 그들과의 추억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집을 나갔던 이 남편이 너무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도 너무나 잘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글도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알고 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그 삼촌한테 원래 마틴의 재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삼촌이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이 삼촌이 이 마틴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나름대로는 이제 짐작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틴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법정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 네 남편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 버트랑이라고 하는 아내죠. 아내만큼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버트랑은 항상 대답을 해요. 내 남편이 확실하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안다.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내 남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진짜 남편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틴이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가짜 마틴은 사형당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영화는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법적으로 정말 그 부부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여자가 대답한 것처럼 나를 정말 잘 알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남편이 아니냐.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는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영화 또 서머스비가 있죠. 네. 좀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이 새로 돌아온 남편, 그러니까 서머스비가 살인죄로 경찰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 서머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사실은. 아내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이 법정에서 선언을 하죠.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고 사기꾼이다. 왜 그러냐면 만일에 서머스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존재한다면 사형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서머스비라는 사람의 태도죠. 이 사람은 자기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서머스비라고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끝까지 서머스비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유지하고 죽더라도 그래야 새로 태어나는 자기 자식 그리고 이 와이프 모두에게 명예롭게 그들의 이름을 보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서머스비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았던 서머스비라는 이름으로 죽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 법적인 의미에서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근원적으로 그 법적인 의미에서 부부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도 던지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부관계 그러니까 혼인의 그 본질 있죠. 정말 사랑이란 게 뭐냐 그리고 정말 자식을 보존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참 특이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한번 추천을 해보는 영화입니다. 네,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진정한 부부관계, 예. 배우자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앞에 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자식의 보존이라거나 어떤 네. 혼인의 불가해소성도 있지만 그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의미가 단지 법적인 의미로만 묶이는 게 아니고 그 본질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영화를 통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저희 주제인 육체의 욕망이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부 사이의 부정과 예. 관련된 영화도 뭐 한두 편 소개해 주신다면.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그 페인티드 베일이라고 네. 하는 영화, 그다음에 그 헨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네. 이들 영화들은 그 보통의 이런 그 혼외
정사라든가 외도라고 하는 영화들을 그 멜로드라마들 그러니까 뭐 아름답게 다루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영화는 그 아름답게 다루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서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가 네.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이 영화를 보면 우선 뭐 페인트 드 베일 200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따분한 상태에서 그 의사하고 결혼한 그 여인이 있었죠. 네. 영국 영화인데 이 키티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부모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니까 일단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월터라고 하는 그 의사 남자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긴 하지만 별로 말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따분한 생활에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다른 남자를 알게 되고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하게 되죠. 이걸 나중에 이렇게 그 윌터가 남편한테 들키게 되죠. 네. 결국 이 윌터는 이 여자를 이렇게 뭐 버리거나 이혼하거나 하지 않고 또한 그 이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자 또한 이렇게 그 남자를 따라갈 수도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데리고 중국 오지로 봉사하러 떠납니다. 이 여자한테 어떤 나름대로 복수심도 있겠고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중국 오지에 가서 콜레라가 이렇게 창궐에 있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휩쓰는 그곳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인에 대해서 감정이 새로워지는 거죠. 또 이 부인도 이 키티라고 하는 이 여인도 남편이 그 헌신적으로 봉사하거나 남편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월트라고 하는 이 남자도 이 여인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사랑했지만 그 부정을 저지르는 여인에 대한 어떤 원망들, 그 복수의 감정들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이 여인이 정말 그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서 정말 헌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 통해서 이제 마음에 서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어떤 교감이 없었는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그 역경을 겪으면서 서로의 어떤 교감을 교환하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수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녀님도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하느님과의 나는 사랑을 빠져서 이렇게 수도원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런 과정,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떠나고 싶고 또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하느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느님과의 관계가 지금은 더 깊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하면서 때로는 쓰러지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 신앙, 그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부 간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수녀님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자는 그 남편 월터는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지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영국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뭐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 어떤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배경이 주는 그 어떤 그 영상미와 함께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사람을 이렇게 그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그런 영화가 이 페인티드 베일이라고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남편이 어떤 면에서는 그 부정을 저지른 아내에게 처음에는 좀 약간 벌을 주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랬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하면서 서로 동등한 관계의 치유가 예, 이루어진 그렇죠. 게 예, 아닌가. 예.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신 분 중에도 간혹 그런 부분들이 계세요. 네, 한쪽이 부정을 저질렀는데 다른 한쪽이 용서를 해주면서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서 내가 해줬으니까 이젠 내 말대로 살아야 돼 이런 태도. 이제 그러면 저는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좀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두 개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법적 제도랑 이제 본질 이게 그러니까 두 개 좀 분리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두 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본질이 결국에 좀 사랑이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페인티드 베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그 용서란 부분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정한 화해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사랑으로서 그렇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법적이란 어떤 약속을 회복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두 사람 다 역시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라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문화적 가정법이라고 그러니까 가정법이죠. 저는 영화라고 하는 이 매체가
하나의 문화적 가정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나도 좀 이렇게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이렇게.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뭐 노래 하나 뭐 이렇게 노래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배트 미들러의 그 더 로즈 영화의 그 더 로즈라고 하는 영화의 엔딩곡에도 삽입된 곡인데 거기에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면도날이다, 배고픔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 표현을 쓰죠. 사랑은 씨앗이다. 뭐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씨앗을 심고 그것을 기르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영화들, 그런 네. 영화들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래 우산이? 좀 비슷비슷하게 살아. 네. 드라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육체적인 욕망에 관련된 것이네요. 네, 얼마 전 종영했어요. 내 이웃의 아내. 제목만으로도 막장 냄새가 나잖아요. 네. 10계명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제목만으로 시작부터 화제가 됐던 드라마입니다. 우리 이게 왜 이래, 문을 우산이? 현관문을 사이에 둔 비슷비슷하게 두 살아. 부부가 상대방 파트너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웃집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이웃으로 이사를 온 경우니까 좀 조금 더 이제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죠. 그런데 그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서로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게 옳을까? 아니면 이웃의 이목도 주변의 이목도 자식들을 생각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까?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상대방 배우자에 예. 대해서 더 끌리는 것. 그렇죠. 더 시- 공감하고 취향도 더 맞고 서로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내 상대방의 장점, 단점,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했던 부분이 음. 이쪽 부부에게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받지 못했던 거를 상대방 남자는 이해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서로도 공감하고 좋아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가 종영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질문을 던지고 그냥 엔딩이 끝났어요? 그런데 엔딩은 서로 뿔뿔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나름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좀 진부한 결말이었어요. 네. 더구나 이제 신은경 씨의 경우 남편이 실직하고 쓰러져서 식물인간처럼 된 거를 살려내는 순애보적인 희생적인 아내로 결말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화보다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결말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2012년에 화제가 됐던 아내의 자격의 경우는 불륜 관계였던 남녀의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들은 그 드라마 안에서 악역이에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패가 망신하고 쪽박을 차고 이 불륜을 저질렀던 두 남녀만이 행복한 그런 결말을 맞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좋은 결말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죠. 사실 이제 구조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도르래를 타고 내려온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해서 정말로 이제 화해를 위한 어떤 하나의 계기를 그냥 좀 던져준 것 같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재결합이냐 아니냐보다도 그 과정이 너무 이제 그냥 뜬금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해주신 아내의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라기보다도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그게 공감을 설득력 준 있게 게 그려졌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내 이웃의 아내도 그 전개 과정에서는 서로 통하고 소통하는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끝으로 가면서 뭔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미봉책 같다는 네, 느낌이 맞아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여론과 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서둘러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쎄 그 원래 그 대부분의 이런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마찬가지일 네, 것 같아요. 이 말하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뭐죠? 또 남이 하면은 불륜 이런데 로맨스는 아름답잖아요. 사랑은 예? 사랑은 달콤하고 또 한편으로는 좋고 정말 누구든지 사랑을 거부할 수는 없죠. 모두가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도덕적 검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까지 이 이중성을 가지고 드라마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런 드라마들은 영화들은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멸이라든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영화들 중에 하나는 그 이웃집 여자, 네. 80년대 나왔던 그 이웃집 여자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이웃집 여자라는 그 프랑스와 트루프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는 두 이웃 아까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이웃집의 그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과거에 연인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면서 다시 또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는 물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사랑도 있지만 또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거부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서로 더더욱 그것이 탐욕으로 나아가가지고 질투하고 서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갖다가 소유하려고 그러죠. 네. 결국은 다 파멸로 끝나게 되는 그런 영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것들은 전형적으로 다루는 주제들 아니면 좀 더 파격적으로 다루는 주제들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선생님 요즘에 드라마에서 다루는 불륜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창 방송 중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네, 드라마도 네. 불륜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 묘사가 참 돋보이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혜진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녀의 남편도 불륜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녀가 하는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같은 시궁창이 되는 게 싫어서 같이 자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녀는 자지 않았는데 불륜인 거죠. 그래서 잤냐 안 잤냐를 계속 친정엄마도 물어보고 남편도 물어보고 계속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잤냐 안 잤냐. 그런데 그녀는 자기는 사랑했기 때문에 자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포인트가 다르죠. 그러겠네요. 네. 저도 그 드라마 그 편을 좀 봤는데 그때 남편이 보여준 태도가 막 집안을 부수고 막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서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입장으로 굉장히 심리 묘사를 좀 내밀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양가의 이 불륜 사실이 다 알려졌잖아요. 물론 불륜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불륜은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받았다 이런 것이 다 알려진 상황인데 이 부부가 두 가정이 이 사건을 다 묻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각자 헤어지는 것이 옳을 것인지 이 드라마 또한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드라마 보면서 그냥 육체적인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볼 것인가. 양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하고 있구나. 지금 영화부터 생각이 드라마까지 그 불륜을 다루는 방식이 점점 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사실 미혼자 입장에서는 이런 드라마들, 특히 요즘 나온 드라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혼하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특히 최근의 드라마들에서 이 불륜이 뭐 긍정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단순히 막장으로 그려지지 않는 거는 이 결혼 생활의 피로감이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결혼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너무 감정 노동인 거고 그걸 보여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굴레를 왜 갖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과연 이제 찢어서 가는 게 행복할 것인가, 다시 봉합하는 게 행복할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혜진은 그 남편이 바람이 났을 때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무엇보다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는데 지진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여자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상처, 사랑을 받는 기쁨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드라마에서 그냥 정말 맹목적으로 불륜이라는 걸 다룰 때 이것이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저도 흥미진진하게 본 건데요. 예.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실지 궁금하네요. 예, 근데 저는 먼저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서 이제 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좀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는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희 처음에 뉴스 비평할 때 그 미국에서 에미상 네. 얘기했잖아요. 뭐 단골 손님입니다. 어. 예, 정말로 너무 미국 중산층의 어떤 되게 속물성 그러면서 되게 사랑스러운 어떤 부분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제 심슨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매번 되게 짧은 에피소드로 하지만 굉장히 함축적이고 위트 있게 잘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지금 벌써 이제 25시즌까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고 있는 그런 명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건 정말 이제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네네. 되거든요. 그 시즌 13에서 이제 더 스윗 아프,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뭐 매력적인 아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인도인 이주자이자 이제 슈퍼마켓 주인인 아프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뭐 아이도 8이나 되고 뭐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에요.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고 아내는 굉장히 좀 뭔가 항상 좀 불만이 있고 뭐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사람의 일상이라는 거는 그게 근데 당연하게 그려져 왔었거든요. 시즌이 13까지 됐으면 얼마나 이 사람의 일상이 많이 보여졌겠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일탈이 찾아옵니다. 슈퍼마켓에서 스컷이라고 이제 그 농축 과일액을 네. 이제 뭐 물이나 소다수에 섞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는데 그걸 납품하는 여성,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백인 여성. 네. 사실 이 남자는 인도인 이주자니까는 사실 이 만화가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이주인들이 여기서 얼마나 좀 사랑을 못 받는지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여자가 접근을 하고 뭐 중간 단계는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제 아주 몸을 섞고 네. 거기에 그걸 이제 호머 심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그 목격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아내한테도 들켜요. CCTV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뭐 집에서도 쫓겨나고 뭐 이혼을 하느냐 네. 마느냐 하는 문제에서 해피엔딩이 됩니다. 해피엔딩이 되는 거는 아내가 이혼을 해서 생각만큼 좋을 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내가 숙제를 내주고 이제 이걸 다 하면은 이제 다시 결합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남편은 어쨌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제 해결하고 다시 재결합한다는 아주 훈훈한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네. 뭐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앞부분에 왜 아이들이 8명이 다 슈퍼마켓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네. 그 남편이 굉장히 그걸 불편해하고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하고 이러면서 아내는 서운하고 이런 정말 생활인 부부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많죠. 그런 부부들.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불만이 싹트고 이제 남편은 외도를 하고 아내는 이제 또 그거에 대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짧은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어떤 인과관계를 막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네. 저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뛰놀고 있으니까는 이 가장은 되게 속이 타겠구나. 어쨌든 자기는 이 슈퍼마켓에서 손님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게 지긋지긋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시즌 13까지 가면서 사실 많이 봤었던 장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새삼스럽게 보여주는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던 일상이지만 저 사람에게 오늘 이게 정말 굉장히 짜증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굉장히 예쁜 그런 젊은 아가씨가 잘생겼다고 접근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잘생기지도 않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인 이주자이기 때문에 네. 스프링필드라는 마을에서 그렇게 존중받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개그 만화의 톤 안에서 그려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도 뭐 중간 단계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네. 예, 그 과정을 이제 또 아내에게 들키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개그 만화이기 때문에 아내가 내줬던 숙제라는 것들이 되게 좀 재밌는 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개명을 시키고 그러니까는 아내 입장에서 나는 이런 이름의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개명을 시키고 그 개명한 거를 이름표를 차고 다니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개그 만화적인 요소인데 마지막이 이제 아이 8명과 이제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연극을 공연을 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합니다. 네. 그걸 또 굳이 뭐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 어떤 공연 보여줬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봤을 때 그게 마지막 미션이거든요. 그때 이제 시청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
약간은 좀 피하고 싶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제 가정 그리고 이 아이들, 이 많은 아이들과 어떤 유대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아내의 그런 좀 현명하다면 현명한 그런 숙제가 아니었을까 그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시청자의 상상에 많은 걸 맡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짧기도 하고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불거진 갈등을 가정 안에서 극복하도록 하는. 근데 저는 이거 그런 보면서 내용이, 네. 그 불륜이 발각된 그 후의 과정이 너무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드라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웃들이 알고 가족이 알고 막 난리 법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막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과정들. 그게 너무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똑같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되게 본연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가족 제도라는 건 사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슷하게 공유를 하는 부분, 비슷한 갈등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이제 더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어쨌든 미국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은 뭐 우리나라와 되게 비슷하지만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드라마 같은 데서는 그냥 좀 암시적으로 나오는 뭐 섹스리스 부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굉장히 그 주인공, 그러니까 이 회의 주인공인 네. 아프의 아내는 만줄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단순히 섹스리스 정도가 아니라 이 남편이 손도 안 댔는데도 오늘 안 할 거야. 맞아요. 왜 그래? 라고 짜증을 내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고서 이 사람이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까는 왜냐면 불륜을 저질렀으니까요. 예.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당신 왜 이러냐. 되게 보는 입장에서는 저 양가적인 감정이 뭘까라는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섹스리스 부부 같은 경우는 이게 이혼의 문제들로도 많이 이어지고 또 불륜의 문제로도 많이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는 우회하기보다는 직설적으로 얘기해 줄 때 또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이 에피소드의 강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가정 내에서 잘 극복하려고 뭐 미션도 하고 예. 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이제 이 작품 자체가 심슨 가족을 다루는 그런 만화잖아요. 25시즌 동안. 네. 이제 뭐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긴 했지만은 근데 이 가족이 사실 여기서 주인공인 호머 심슨 같은 경우는 참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네. 실수 연발도 많이 어리버리하고. 어리바리하기도 하고 뭐 식탐이 너무 강해서 자기 욕망을 절제를 잘 못해요. 하지만 불륜 한 번도 일어나지 맞아요. 않았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뭐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이라서다라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려지는 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게 뭐 가족이니까 따뜻하게 보듬어 앉자 이런 식의 좀 나이브한 이야기가 아니라 맨날 사고가 벌어집니다. 막 아들 목을 조르고 아들은 아들대로 뭐 아버지한테 반항할 건 다 하고 근데 서로 욕망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거 다 하고 네가 뭐가 문제였고 나는 뭐가 불만이고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서 나오는 봉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미국식 가족주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저런 식의 가족이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구나. 네. 저런 식으로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위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내용도 많이 기대가 돼요. 뭐 오늘 소개한 심슨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이제 젊은 층의 상당히 마니아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 또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생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영화든 드라마든 또 애니메이션이든 뭐 웹툰이나 만화책이건 어떤 우리 인간들의 여러 정서나 상황들을 많이 담아내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공감 능력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영화를 좀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좀 영화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도 이제 일종의 영상인데 예. 이 표현하는 그 기법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재밌고 한편으로는 좀 블랙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뭐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웃기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참 웃다 보면은 또 그 안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 참 저도 이 심스 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끔 보면 잘 그냥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깊이 봤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많이 권고하고 싶어요. 참. 예, 그런 네.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욕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육체적 욕망이 다양한 매체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그저 느낌에 빠지기가 아니라 서로 일치하려는 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